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시로 36번째 강의로 외국인,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법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6가지 구체적인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비자 문제, 외국인 등록, 주민표, 세금, 마이너버라는 게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 6가지를 나눠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을 하신다면은 그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일본 중앙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일본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각 책임제 아니겠습니까? 내각 총리 대신이 있고 그 밑에 우리의 부에는 성이 있어서 각 대신들이, 우린 장관이지만 여긴 대신이죠. 우선은 그 내각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일본은 이 내각 관방이 있습니다. 관방장관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이 관방장관은 수상의 비서 겸 보도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안위원회, 우리 치면은 이거는 이제 정보 공안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위원회가 있고 이제 이것이 주요 성. 일본말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회쇼, 소무쇼, 호무쇼, 가이무쇼, 자이무쇼, 문부가각쇼, 고세로도쇼,農林水産省, 게이자의 상교쇼, 국토고스쇼, 강고쇼. 이거는 방위청, 총무성. 총무성은 원래 이런 정보통신 다 다른 그런 데인데요. 그래서 정보통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통상성이 지금 경제산업성이고요. 국토교통성, 환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 가셔서 생활하게 되면은 이 법무성, 외무성 이런 데가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생활하신다면은 만약에 10분이 일본에 가서 생활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동용중이랑 관동, 관서 나왔지 않습니까? 관동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은 이 도쿄에 가시지 않을까, 반 이상은. 도쿄는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은 도쿄 도 안에 23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구, 이게 지도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쿄도인데 여기 23구 그리고 많은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구했던 히도즈바시 대학, 일교 대학은 여기 구니타치시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새롭게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옆에 있는 오래된 곡구분지에서 국자를 따고 또 다치카와시에서 입을 짜서 국립시가 된 건데 이건 국립이 아니라 구니타치시고요. 하치오지시라고 굉장히 큰 시고 이건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동 에리아, 성북 에리아 옛날에 이게 성의 동쪽이냐 북쪽이냐 그 얘기겠죠. 그다음에 성서 에리아, 성남 이렇게 5개 도심, 5개 에리아 나는 23구는 제가 여기서 한번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다치구, 가츠시카구, 에도가와구입니다. 그런데 아라카와구, 다이토구, 여러분들 우에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에노는 다이토구에 들어갔습니다. 스미타구, 고토구. 그다음에 베이지색의 성북 에리아는 이타바시구, 기타구, 도요시마구, 분교구. 분교구에는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교란 말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옆에 성서에는 내리막구, 나카나구, 스기나무구가 있고 요 그린색의 이게 도심 에리아거든요. 이거 일본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회사나 대부분 여기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우선 미나토구, 그다음에 주오구, 긴자 같은 데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오다구, 신주쿠구 아시죠? 많은 분들이 신주쿠 가시니까. 그다음에 시부야구,
그 밑에 성남 에리아에 셋다가였고 굉장히 부촌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매구럽구, 신화가왔구, 그다음에 오오따구. 그 옆에 경계선이 있습니다만은 요 경계선 넘어서 이렇게 많은 시가 있어서 도쿄 도안에 구에 사는 사람, 시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들어오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본에 체제하기 위한 자이류 시카쿠, 즉 비자는 우선 취업 활동을 여러분 기업에 가면 이제 슈교 가츠도 취업 활동을 위한 재료 자격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분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기술, 흥행, 가수는 흥행 때문에 뭐겠죠? 그다음에 요것이 많은 분들이 여기 제가 서 빨간 거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게 인문지식 국제 업무. 그다음에 기업 내 전근은 해당 안 되고 기능, 경영 관리 이거는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 회계, 의료, 연구는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 연구소에 가서 연구하신다면은 비자 항목에다가 결국은 인문지식 국제 업무냐 연구냐 쓰게 돼서 그쪽에서 판단하겠죠. 그다음에 교육, 외교, 공영,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등등 이것이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기능을 수행해서 할 수 있는 비자의 분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제도가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따라시 자이류 관리 제도와 가이코쿠진의適正な 자이류의確保に資するため 法務大臣が我が国に在留資格を持って中長期間在留する外国人を対象としてその在留状況を継続的に把握する制度.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란 외국인의 적정한 그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 대신이 우리나라 일본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류 상황은 계속적으로 파악해 나간 제도다라는 이런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재류 기관에서는 조갱, 상한이 있어서 3년까지 해서 혹은 3년 내지 5년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비자를 받게 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개는 1년짜리를 줍니다만은 3년을 가질 수 있고 5년을 가질 수 있는데 대개는 1년하고 연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이건 새로운 제도인데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미나시라는 것은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로 간주하는 간이 제도인데 일단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잠깐 일 때문에 일본을 나갈 때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을 경우에는 복잡한 거를 하지 않고 요 나갈 때 카드에다가 요것만 체크하게 되면은 나는 다시 들어올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간소한 절차를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는 새로운 제도다.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나가서 들어오려면 다시 일본에 그 법무상 가서 한참 줄을 서서 뭐 쓰고 또 인지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공항에서 간단히 체크로 되는 그런 제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새로운 관리 제도, 외국인 말하자면 그 체제 관리 제도죠. 에 따라서 우선은 그 자이류 카드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증 같은 카드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용 주민등록증으로 받아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 재류 기간은 아까는 말했듯이 최장 5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5년이 되려면은 완전히 뭐 회사의 정사원이 되거나 투자를 하거나 말하자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입국제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다시 바뀌어서 간소화됐다. 이것이 미나시, 간주하는 재입국, 미나시 사인유거고 과거에 했던 외국인 등록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나 외국인입니다라고
구청 가서 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서. 좀 간소화됐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는 편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재리 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일단 주민표, 우리 집은 주민등록을 해라 그 얘기죠. 주민등록을 해라. 근데 여기서 중장기 체류자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식으로 3년 내지 5년을 상한으로 하는 재류 카드를 받은 사람, 교부 대상자로서, 즉 일본인의 배우자라거나 정주자, 그다음에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유학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 가서 일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로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갱신하다가 나중에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주자라거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가시게 되면은 이 소득세하고 주민세는 꼭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주민세를 반드시 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거주자 중에서 외국인에서 거주하게 되니까 1년 이상 그 중에서 영주는 아니고 비영주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과거 10년에 일본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합계 5년 이하의 체제를 가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일본에서 받은 사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본에서 일하다가 캐나다 가서 컨설팅 서비스를 해줬는데 그 돈이 일본으로 송금됐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주민세는 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이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되는 여러분의 외국인이 그 해에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생활을 계속해서 한 사람은 반드시 주민세를 내야 된다. 그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신다면은 기본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남바라는 거 좀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지금의 아베 정권이 지난번에 원래 아베 수상은 한번 수상이 되었다가 몸에 병이 발생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 돌아서 지금 장기 집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이 아주 곤혹을 치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그 보험료가 기록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진짜 세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도가 이 주민등록 제도거든요. 우리 생년을 6개월하고 13자리. 이것만 가지면은 모든 게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IT, 전자정부나 이런 거 잘 되는 이유가 모든 한국인을 이 주민등록번호로 완전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개명을 자주 하죠. 또 여자들은 시집가면 남편 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또 입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달리 한 사람의 신분이 정부가 파악이 안 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면서 그런 거를 오랫동안 두고 우리의 해당되는 완전히 개인 일련 번호를 만든 마이넘버라는 일본 사람이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드는데 무지하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련 번호를 만들게 되면 정부가 통제로 사용한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무진 애를 써서 결국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가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요, 외국인은. 결국은 행정수석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하는 법률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12자리의 번호를 지금 다 갖게 돼서 마이 넘버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추천 사항인데 마이너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사실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서 장기적인 생활을 계획하면서 내가 저축도 많이 하고 저축으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겠다 등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다면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규제를 받는 것보다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마이 넘버, 즉 개인 넘버를 가져라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추천사항, 즉 여러분들 갖는 재료 카드를 교부받는 중장기 체류자 1년 이상 5년 미만 일본 기업이나 단체들 이러면은 중장기 체류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받아라. 이 나머진 해당이 안 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거는 그 동네에 그 시면 아까 나왔죠. 시냐, 구냐, 촌이냐. 동경은 구가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행정단위에 있는 관청에 가서 이거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거 진짜 유니버설 헬스케어하고 한국의 의료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주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거의 못지않게 잘 발달돼 있고 아주 친절하고 참 그 이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넘는 자료가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자료 카드를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병 나면은 다른 사람 거 빌려 쓰다가 큰 거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상에서 말씀드린 외국인이 필요한 법률은 뭐 개념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법률, 즉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비자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서 주민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이 돼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민표가 있고 세금이 있고 마이 넘버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보험 요것만 하시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